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도 재미나게 수업해 봅시다. 오늘 사회학습 주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기 라는 학습 주제입니다. 교과서는 58쪽에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국무회의 모습. 두 번째, 정부에서 하는 일 알기.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해서 알기입니다. 교과서 58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장관인 것은 아니죠. 국무위원 수가 장관 수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와 주차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영상 잘 시청했나요? 그러면 실제 국무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순수 문재인 내각의 오늘 첫 국무회의 소식입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추가 경정 예산 조속히 집행해서 경제 효과 실증적으로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신호 기자 리포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들만 참석한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취임 76일 만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개편된 18부 5처 17청의 정부조직법이 가결 공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인사들만의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목적 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해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공허한 주장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졌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등의 정책 방향을 모든 부처가 공유하면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 59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동그라미 치고요. 선생님과 같이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이다. 정부 조직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각 부를 관리하고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일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한다. 각 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자, 교과서 59쪽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도입니다. 이것은 2018년 7월 기준에 작성된 것이고요. 선생님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도를 갖고 와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도는 18부처, 5처, 그리고 17청, 그 다음에 2원, 사실 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부처는 밑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18부처가 되겠습니다. 5처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대통령 경호처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청은 이 국세청, 간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비롯한 이 밑부분에 나와 있는 청들이 되겠습니다. 이 원은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되겠고요.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이 되겠습니다. 6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정부 조직도를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부서,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서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 내에서도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서 이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최전선에서 막고 있고 예방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한번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병관리본부는 이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또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직도 맨 위에는 장관이 있고요. 옛날로 치면 판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차관이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참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장관 정책보좌관도 있고 대변인도 있고요.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또 정책기획관 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소속기관을 눌러보면 이렇게 소속기관에 질병관리본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밑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6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쪽에는 교육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에 대한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일을 책임진다. 그리고 국방부는 나라를 지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진다. 그 다음에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0쪽 하단에는 정부 청사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정부 세종청사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정부 청사가 세종청사, 그리고 가천청사, 그리고 대전에 있는 대전청사,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청사 이렇게 4개의 청사가 있습니다. 교과서 6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1쪽에는 정부 조직도를 참고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요. 이 부분은 외교부가 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다른 나라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나 해외 안전 여행 캠페인, 그리고 다른 나라와 환경 협력을 하려고 하는
회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과 교류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요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통일부가 되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통일 교육 활동이라든가 북한 이탈 주민 취업 박람회,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금연 홍보 캠페인, 그리고 보건 의료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해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는 모습, 그리고 민간 건설 현장에 방문해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모습, 그리고 항공교통본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리 건설이라든가 설 명절 때 고속도로의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상을 관측해 날씨를 알려줘요. 이 부분은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기상예보 회의 모습, 기상관측 종합관리실,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사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요. 이 부분은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모습,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 홍보 활동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남북 전문가들이 개성 만월대를 공동 발굴 조사하는 모습, 이런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첫사랑이었던 분이 이런 문화재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TMI였네요.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는 몇 년마다 이루어지나요? 네, 교과서 59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은 5년마다 국민이 직접 뽑아요 라고 나와 있네요. 네,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12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는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무현. 네,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 날에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방탄소년단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떨까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은 아직 만 40세가 안 됐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대통령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5년 단임제입니다. 따라서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헌법 개정안 논의에 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4년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4년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8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현재는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5년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헌에 대한 동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오랫동안 했으니까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좀 대대적인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30년간 유지되어 현행 헌법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MBC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76.9%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그럼 개헌 시 중점을 둘 대목은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권리와 의무 같은 기본권 조항, 권력 구조, 경제 사회 조항 순인데요. 가장 많은 34%가 기본권을 지적한 건 향후 개헌 논의에서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장애인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소수자들 같은 거에 대해서 배려가 좀 더 약간 눈에 보이는 식으로 많이 나왔으면. 개헌 시기도 물어봤는데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가 46.8%로 어느 때건 상관없다나 지방선거 이후보다 많았고 권력구조에선 4년 중임제가 42.5%로 현행 5년 단임제나 외치와 내치를 대통령과 총리가 분점하는 이원 집정부제보다 지지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일단 주택 문제 같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 임기 중에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다른 쟁점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문제도 물었습니다. 찬성이 81.1%로 개헌보다 호응도가 더 높았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74.9%로 역시 높았습니다. 또 내년도 중점 국정과제는 경제성장,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복지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매우 잘한다 26.8%, 잘하는 편이다 50.4%, 이렇게 긍정적 평가가 77.2%로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헌법이 1987년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개헌이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성이 점점 국민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정부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이 하는 일을 볼 수도 있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임 퀴즈를 풀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학생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회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옛날로 치면 아마 과거 시험을 보고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나란 일을 볼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개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지닌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